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 방식 1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살짝 밀리는 듯 하더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지금 전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매기가 다시금 좀 실적주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옮겨가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별로 좀 상이하게 움직이고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월요일장에서 종목 때문에 고민 많으실 겁니다. 종목 상담 일단 먼저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직접 전화 상담 02-3153-2611, 2612번 2대 전화 연결 가능하니까요. 전화 상담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톡도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노란톡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이주연, 서울경제TV 최충성 이렇게 또 검색을 하시거나 오른쪽에 QR코드 지금 입력을 하시면 바로 또 입장이 가능합니다.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마찬가지로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종목 상담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희 캐스터입니다. 7월 27일 월요일 오후장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흐름입니다. 코스피는 장중한 때 2230선을 넘어섰고 현재 코스닥은 800선 돌파했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지수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0.75% 상승했습니다. 현재 2217포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개인홀로 매도합니다. 2,700억 원대 내놓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합니다. 외국인이 1,700억 원대 사자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2% 넘게 상승 중입니다. 현재 가격 55,000원대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오늘 빠집니다. 0.96% 빠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1.42%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28만 5,000원대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빨간불 켜냈습니다. 카카오와 현대차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각각 0%대 0.62% 그리고 0.82% 상승해서 카카오는 현재 가격 32만 6,000원대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0.76% 상승했습니다. 현재 800포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시죠. 네, 개인홀로 매도합니다. 818억 원 내놓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합니다. 외국인이 735억 원, 기관이 524억 원 사자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도 오늘 빠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가깝게 빠지면서 현재 가격 10만 원대 나타내고 있고요. CJ는 오늘 4% 가까이 오릅니다. 현재 가격 21만 6천 원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신풍제약이 30%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고평가 우려도 있지만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넥신이 시총 7위권까지 껑충 뛰어오른 모습입니다. 10% 넘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제넥신은 코로나19 백신을 바늘 없이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상승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넥신 현재 가격 11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ENM도 0.78% 상승합니다. 현재 가격 11만 6천 원대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대비 0.42% 하락했습니다. 현재 1,196원 40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알아보는 암호화폐 시세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2% 넘게 상승합니다. 124만 원대 보이고 있고요. 이더가 4% 넘게 상승합니다. 39만 5천 원대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240만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들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미세고가 4% 가까이 빠집니다. 현재 가격 1,900원대 보이고 있고요. 이더코인이 4% 가까이 올라서 현재 가격 321원입니다. 마지막 코인들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라이트코인이 0.97% 상승해서 현재 59,000원대에 보이고 있고요. 모네로가 2% 가까이 오릅니다. 현재 가격 93,000원대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오후장 시황과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참 그 흐름을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흐름 잡는데 가격 정보만큼 또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하는데요. 차트온에서 관련 정보들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에서 해외선물 기초 강의를 하고 있는 함지한 대표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번째 시간이죠. 바로 시장의 유형을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바로 해외선물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개념인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해외선물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바로 거래량에 대한 주기 변동성에 대한 개념을 배워봤고요. 그리고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가격 변동성이라는 개념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세의 방향성의 강도를 나타내는 이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이제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장의 유형을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요. 시장의 유형은 크게는 3가지, 그리고 지엽적으로 봤을 때는 총 9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시장의 유형은 총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상승 추세고요. 두 번째는 하락 추세. 그 세 번째는 바로 보합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는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다시피 어떻게 나오는 추세냐면, 자,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추세가 바로 이제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는 저점과 고점을 낮춰가면서 내려가는 추세를 바로 이제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합 추세 같은 경우에는, 자, 일정한 추세가 나오지 않고 계속 위아래로 박스권을 그리는, 즉 횡보장을 그리는 추세가 바로 이제 보합 추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는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합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1번과 2번과 3번, 특히 이 3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3번에 대해서 이제 보합 추세 안에서도 보합 추세, 그리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유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시장이 저점 그리고 고점을 일정 부분 높여가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네, 그런 시장을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이제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이제 상승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저점과 저점끼리 이은 선을 바로 이제 저희는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을 바로 이제 저희가 저항선이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바로 하이어 하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어 로우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하이어 하이는 바로 상승 추세에서 형성된 고점을 의미하고요. 하이어 로우는 상승 추세 안에서 형성된 저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안에서 형성된 고점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으면 이것이 바로 이제 저항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 안에서의 지지선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저점끼리 연결하게 되면 바로 이제 상승 추세의 지지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안에서 지지선 형성이 됐을 때 이 가격이 지지선을 강하게 하단으로 돌파하게 되면 추세가 반전이 되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는, 자, 저희가 굉장히 이 하락 추세를 보게 되면 주식에서는 이제 하락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조금 이제 안 좋은, 네, 그런 시장이죠.
자, 그런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락 추세가 있다 하더라도 매도 포지션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 그리고 세 번째 고점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저항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저점과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나오는 선이 바로 이제 지지선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저항선을 강하게 이탈했을 때는 추세가 상승으로 저희가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기존의 지지선을 강하게 하락으로 이탈했을 때는 더 강한 낙폭을 형성하면서 추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로월 하이가 있고 로월 로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락 추세에서의 고점과 저점이 따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로월 하이끼리 연결한 이 선을 바로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이 저항선을 강하게 상승으로 이탈하면 추세가 반전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저점을 이었을 때 저점을 하락으로 이탈하게 되면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면서 추세가 하락세를 이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합 추세입니다. 자, 보합 추세는 자, 일정 부분 저항선과 지지선이 일정한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나오는 추세가 바로 이제 보합 추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합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합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이 형성을 하면서 지지선 부분에서는 매수, 그리고 저항선 부분에서는 이제 매도를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추세는 총 9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자, 상승 추세도 마찬가지로 그냥 상승이 아니라 상승 추세 안에서의 상승 추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점이 이런 식으로 맞닿게 이었을 때 큰 추세는 바로 이제 지지선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큰 추세는 상승인데 그 큰 추세, 상승 추세 안에서도 이렇게 소추세선을 만들면서 추세가 상승하는 이런 추세가 바로 이제 상승 추세 안에서의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안에서의 상승 추세는 굉장히 추세가 강력하겠죠. 왜냐하면 대추세도 상승이고 소추세도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상승 추세 안에서도 하락 추세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대부분의 투자들이 굉장히 좀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 방금처럼 대추세선을 이었을 때 일반적으로 시장은 큰 시장은 상승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상승 추세 안에서 상승 추세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상승 추세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나오게 되면 물론 이런 구간에 저희가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굉장히 좀 하이 리스크한 시장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저희가 매매를 하지 않음으로써 저희가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상승 추세 안에서의 보합 추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추세인데 일정 부분 고점과 저점이 적체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매를 하면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합 구간을 강력하게 이탈했을 때 상승 추세가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 추세 안에서의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부분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하락 추세를 만들어 가는데 그 중에서도 강력하게 기존의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가 강화가 되는 그 추세를 바로 이제 하락 추세 안에서의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추세장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매를 할 때는 이런 구간에서 저희가 지지선을 하단으로 이탈했을 때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하락 추세 안에서 상승 추세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반적으로 추세가 하락장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저희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물론 저점에서 들어가면 수익을 볼 수 있을지언정 굉장히 좀 하이 리스크한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피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 안에서의 보합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합 추세도 일반적으로 비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굉장히 매매가 위험하다. 기존의 하락 추세 안에서의 하락 추세 이런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추세다. 그래서 하락 추세 안에서 보합 추세는 굉장히 좀 리스크하다. 그래서 하락 추세 안에서의 하락 추세를 저희가 노리셔야 된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합 추세 안에서의 보합 그리고 상승 그리고 하락 추세인데 자, 보합 추세는 일반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형성하면서 나오는 추세가 바로 보합 추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합 추세는 자, 고점과 저점이 일치가 되는 부분만 저희가 자리를 잡아서 고점이 일치가 되는 구간에서는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점이 일치가 되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중간에 계속 박스를 치는 이런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하다. 그래서 보합 추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점과 저점을 형성해 나갈 때 저점과 고점에서 일정 부분 저희가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해외 선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9가지 시장의 유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상승 추세 안에서도 상승 보합 하락이 있고 하락 추세 안에서도 상승 보합 하락 그리고 보합 추세 안에서도 상승 보합 하락이 있는데 상승 추세 안에서는 웬만하면 상승 추세만 저희가 매매를 하는 것이 좋고 하락 추세 안에서는 웬만하면 하락 추세 그리고 보합 추세 같은 경우에는 저점과 고점이 일치해 나갈 때 그런 구간에서 안전하게 진입을 함으로써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나머지 구간에는 조금 리스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조금 피해서 저희가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해외 선물의 시장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장의 유형을 통해서 이제 알아봤던 개념을 가지고 조금 더 심화된 개념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바로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둘 다 빨간 걸 거치고 있으니까 시장도 빨갛고요. 네, 오늘 또 재미있게 잘 또 상담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 종목 상담 바로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3시 좀 넘어가고 예. 있는데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세방전지요. 다시 한번요. 세방전지. 세방전지요. 얼마에 예. 사셨고 지금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32,000원에 20%입니다. 32,000원에 20%요. 자, 예. 이주연 위원께서 좀 받아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32,000원 최근에 사셨어요? 좀 됐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은 넘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6월 달에 이제 시세 한번 나오실 때 그쯤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회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로 유명한 종목이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로켓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현재 뭐 주가 매수하시고 나서 조금씩 이렇게 그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으로 좀 움직이고 있지만, 기업 가치 측면에서 봤었을 땐 분명히 좋은 회사거든요. 이 종목 그 선생님께서는 만약에 보유하신다면 얼마나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그때 한 4만 원 보고 들어간 건데요. 4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 네, 네. 저는 그 정도 가격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이 종목이 뭐 급등락하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데 그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한 37,000원부터 4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인데 현재 그 차트를 보시면 이런 장기 하락 추세에 지금 놓여 있는 종목이에요. 아마 매수하셨을 때가 이제 양봉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던 타이밍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네, 요 추세 돌파를 할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하고 움직임이 나올 거니까 좀 시간 이렇게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 거래량이 아주 없어요. 네, 원래 거래량이 좀 없는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원래 거래량이 좀 없는 종목이고 대신에 이제 뭐 PBR이라든지 아니면 펄을 봤었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뭐 네. 자기 가치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뭐 이슈가 좀 붙어주거나 한다면 회사들이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을 봤었을 때는 약 4천억인데 이게 한 1조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자산 가치로 따졌을 때는요. 그렇게 예. 본다고 하면 전고점인 뭐 5만 원, 6만 원 정도 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에 그 실적 나온 거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전년도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썩 나쁘지는 않고 현재 뭐 코로나 사태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생각을 해도 괜찮은 실적이고 하니까 만약에 주가가 한 28,000원대 이하로 밀리지 않는다 하면요, 저는 뭐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어떤 부분이세요? 그 로켓 전지가 그 축전지가 주요 제품인데 전기차하고는 링크가 안 돼 있습니까? 2차 전지 섹터로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 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워낙 이렇게 자산주 그리고 가치주로 좀 이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뭐 다른 이제 소형주들처럼 이렇게 막 급등락이 막 나오고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리고 재료가 약간 좀 뭐 핵심적인 부품이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못 엮이긴 했는데 그래도 흐름은 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2차 전지주로 보시고 가치주로 보시고 이렇게 좀 긴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종목 상담 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CM제약이요. CMG 제약이요? 네, 네, 얼마에 사셨고 비중 얼마예요? 4,550원에 20% 정도 됩니다. 예, 최충성 위원 바꿔드릴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신풍제지랑 이제 실제약이 좀 많이 무너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차익 실현 좀 나오는 모습이에요. 네, 일단 지금은 5일선을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조금은 추이를 지켜보셔도 되는데, 뭐 CMG 제약 같은 뭐 지금 기업의 문제,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이제 시장 자체의 섹터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5일선을 이탈하면 비중을 줄이셨다가 다음에 다시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네, 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지켜보시고 5일선을 좀 기준선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4,400원 잘 지켜주고 있긴 한데 네.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내일쯤에 뭔가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단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4,000원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지켜보시고, 그러니까 4,000원 돌아갔다가 또 다시 올라오긴 할 건데 시간적으로 이제 소요가 되니까 좀 유동적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4,400원에 잘랐다가 4,000원에서 매수를 하면 내가 그만큼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네, 네. 사실 뭐 손절일 수 있겠지만 내가 바닥에서 더 많이 산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사실상 이제 거의 비슷한 맥락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서 상승을 한다면 뭐 5,000원 그 이상 5,240원
네. 최근에 어제 상승을 했던 저 구간까지는 다시 가줄 수 있으니까 지금 자리는 어쨌든 전반적인 섹터군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절가 4,400원이네요. 4천 뭐 지금 자리에서 한 절반 정도 덜어내신 것도 좋고요. 네. 5일선 정확히 봐드리면 4,323원이에요. 아, 네. 일단 저 자리 4,323원 뭐 얼마 남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 아직 하단을 훼손하진 않기 때문에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확실한 모습은 지금보다 이제 내일장쯤에서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미련 없이 뭐 매도를 할 때는 항상 미련 없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은 조금 기다려 보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손실 줄이시고요.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길 저희가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주 오는 종목이에요. 파워로직스. 많이들 매수하셨나 봅니다. 7,500원에 비중은 1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파워로직스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좋아하는 회사였는데요. 지금 이제 매수할 자리가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매수가는 그렇게 지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손절 범위 내에 있고 오늘 그 캔들 모양도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 보시면요. 지금 이 하락 추세대 내에서 종목이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선 부근에서 돌파하고 안착을 못하고 밀려 내려오고 돌파하지 안착 못하고 밀려 내려오고 하면서 계속 하락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단기적으로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약 한 3개월 정도 이러한 지지선을 이제 그을 수 있습니다. 요 가격대 지금 부근에서 오늘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영망치 모양의 캔들이 나오고 마감을 하게 되면 지금 한 6분 남았는데 마감이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시가 상승하는 흐름이 분명히 나와줘야지 이 종목은 상승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시고 오늘 저점 부근 이탈하는 가격 즉 오늘 저점이 7,130원이거든요. 7,100원 이탈하면 손절을 하고 다시 이 종목이 정말 좋아서 나는 이 종목 매수해야 되겠다 하면 저점 구간을 다시 노려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손절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적이 1분기에 좀 많이 안 좋게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주가가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많이 부족해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고 매수가 올라오면 이 추세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셔서 한 8,400원 정도에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또 들어와 있습니다. 한솔테크닉스 8,27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매수는 굉장히 잘 하셨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오늘은 좀 풍력보다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뭐 매물 구간 또 잘 돌파를 해주고 기계적으로 이제 더 쉬어야 되는 구간인데 사실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더 끌고 가보자. 다만 이제 9,000원짜리 정도로 보시고 하단까지 열어두진 마시고 일단 9,000원짜리 이탈하면 기계적으로 수익 실현하시고 지금은 조금 추이를 지켜보면서 한 단계 더 높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이제 매물 구간이 9,450원 자리인데 저 자리를 좀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오늘 종가 내일 뭐 시가 정도 되고 일단은 십자선 정도 만드는 모습 그 다음에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모습에서는 캔들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한번 쉬어가고 다음날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9,450원 돌파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일단은 뭐 수익 관점에서 목표 구간에 10,000원 정도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0,000원을 말씀을 드리더라도 상승 추이에서는 어느 정도 내 그 수익을 좀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끌고 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솔테크닉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화 상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셨고요. 예.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오뚜기요. 오뚜기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57만 6천 원에요. 네네. 80% 돼요. 80%요? 예, 예. 많이 사셨는데요. 어떻게 네, 많이 할까요? 샀어요, 거기.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선생님, 현재 오뚜기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비중을 많이 사시게 되셨어요? 그냥 좀 장기적으로 네네. 투자하면은 좀 어떨까 했어요. 장기적으로. 예, 예.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썩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다만 거기에는 약간 좀 선결돼야 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손절가는 혹시 생각하시고 계신 부분 있어요? 손절가는 지난번에 이제 55만 5천 원까지 내려왔거든요. 네네. 근데 손절가는 아직 그 이하로 넘으면은 54만 원 정도 넘으면은 좀 매도하려고요. 네, 그래도 계획을 잘 잡고 계신데 그 정도 가격 부근을 이제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시는 게 맞고요. 예. 제 생각에는 그보다 조금 더 깨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예. 손절가를 조금 더 낮추셔가지고 예. 손절가 약 한 51만 원 정도 그렇게 한번 잡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는 예. 이렇게 하락 추세 저항을 이제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최근 모습이. 지금 예, 현재 장기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주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이제 이 월봉을 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대 이 채널 안에 갇혀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추세는 지금 현재 하락 추세고요. 네. 여기서 이제 추세를 전환을 할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어요. 예. 근데 이 종목이 올라오게 되면 약 한 67만 원 정도, 60만 원, 6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사이에서 저항을 좀 많이 받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는 좀 비중을 갖다가 줄이시는 관점으로 생각을 꼭 하시고, 예. 현재 이제 주가 흐름이 주봉을 보시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물론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겠지만, 역회된 숄더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제 헤드 앤 숄더라고 이렇게 그 고점을 나타날 때 이렇게 산 모양을 만드는데, 반대로 역헤드 앤 숄더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이런 그림이에요.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면 저점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패턴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그게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꼭 잡으시라는 거고 이 패턴이 깨지는 데까지는 한 51만 원 정도 이탈을 하게 되면 깨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부분 이거 이제 보유 관점으로 가시고요. 네. 손절가만 좀 잘 지키신다면 크게 무리 없지 싶습니다. 이게 손절가 이탈하면 비중이 너무 크시잖아요. 손절하기 좀 그러시더라도 최소한 비중은 좀 많이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최고가 얼마까지 아까 말씀하셨나요? 51만 원이요. 손절가만 그다음에 또 최애 좀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은요? 65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만 원요? 네네. 65만 원 정도 가면 선생님 비중 80% 너무 크거든요. 한 50% 정도는 수익 챙기시고 예, 그리고 한 30% 정도만 좀 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예.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지금 밑에 나가죠. 부과되는 샵 0082나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2대의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 직접도 가능합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문자 상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STI 2만 원의 비중 8%. 비중은 적정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인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불매운동이나 제약바이오 요즘에 너무 많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대로 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 구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물 구간에서는 진입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더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샀을 때 그러니까 좀
상승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좀 진입은 조금 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셔야 좀 내 계좌를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뭐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하락이 발생을 했고 지금 5일선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강하게 빠른 시일 내에 2만 원 정도는 회복해 준다면 바로 22,000원 정고점까지는 갈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힘은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하단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17,000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다시 눌렸다가 일단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시간적으로 이제 시간의 싸움인데 빨리 갈 것이냐 조금 돌아서 갈 것이냐, 어쨌든 22,000원 저 구간까지는 가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2만 원 자리 한번 회복이 나오면 저 자리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고, 2만 원이 넘어준다면 추가 매수 대응해서 가는 그런 전략, 아니라면 이제 17,000원 구간에서 자리 잡는 모습을 한번 보시고,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보름 정도 횡보해가는 그 과정에서 17,000원 자리에서 추가 매수 대응을 해서 끌고 올라오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전략 중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 대응을 해서 좀 수익을 좀 크게 내시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잘 지켜보자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네, 태고 사이언스 43,000원에 40%요. 태고 사이언스 43,000원에 40%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할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매수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다, 그죠? 네,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아, 이 종목을 어떤 부분 때문에 매수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예, 제가 주식을 전혀 몰라가지고 그냥 친구 소개를 했다가 이렇게 그냥 아, 그러시구나. 지인 소개로 매수를 하셨다가 네, 최근에 그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오래 가지고 계셨으면 회사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죠? 아니요, 잘 몰라요. 아, 정말요? 예. 아, 저 선생님 주식 공부를 조금은 하셔야 돼요. 자기가 이제 투자한 주식이니까 가급적이면 예. 어떤 부분에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뉴스 검색도 조금씩 해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그 화장품 자회사 화장품 사업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포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재생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좀 유명한 종목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줄기세포 관련주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섹터에 있는 거고, 최근에 나온 이슈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근육 뭐 파열제 이런 거 이제 임상 신청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래서 재료가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실적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망할 회사다 뭐 이렇게까지 보기는 힘들거든요. 네, 현재 가격대에서는 좀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간 조정은 조금 거치겠지만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상승 채널 안에서의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매수하신 가격인 한 43,000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힘내시고 한번 가져가 보세요. 예, 그러면은 네. 저는 한 35,000원에 매도할까 했는데 그냥 매도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제약바이오 지금 현재 보유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슈들, 그러니까 임상 신청을 하는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 또 한 번 더 부각되면 시세가 한 번 더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까지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45,000원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물론 더 갈 수도 있고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금 봤었을 때
현재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주가가 죽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 말은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4만 원대부터 4만 5천 원 사이에서 차라리 이제 정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가져가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태고사이언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지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2219.39 일단은 상승폭은 여전히 한 1% 안팎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장중한 때 뭐 2230포인트 뚫고 다시금 위로 가나라고 했는데 일단 2230부터 2270까지의 매물대가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뚫지 못하고 맞고 내려오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2213 뭐 요 정도가 오늘 장중에 오후 들어서 저점 잡혀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시면 오늘 양매수가 같이 들어와 주면서 긍정적인 모습이 시장에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기관은 연기금에서 매도를 하지만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금융투자 쪽 매수는 조금 단기 자금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또다시 지난주에 이어서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잘 달리는 모습 2.4%. 근데 SK하이닉스가 지금 증권사들이 목표가 하향을 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디램 가격 하반기에 좀 우려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뭐 많이 밀리진 않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 상승, 네이버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셀트리온 빠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LG화학, 삼성 SDI 소폭씩 반등하고요. 카카오, 현대차도 올라가긴 하는데 시원스러운 상승은 못 나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닥 801.49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포인트 위에서 계속 움직이려는 모습은 보여집니다. 깨지면 다시 올려주고 깨지면 다시 올려주는 모습들. 수급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매수 들어옵니다. 기관 외국인 같이 사주고요. 기관은 투자자들 전체적으로 메이저죠.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다 매수에 동참을 합니다. 개인이 좀 많이 파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인데 셀트리온 빠지고요. 지금 시젠이 올라가는데 오늘은 조금 희비가 많이 갈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테마주가 워낙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단시약도 있고 백신도 있는데 백신 같은 경우에도 임상의 기대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백신에 여러 가지로 다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은 진단시약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뭐 오상자이엘, 시젠, 미코 다 PCL 잘 가는 모습이고요.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립니다. 에코프로비엔 빠지는 가운데 다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보시면 KMW 그동안에 숨고르기 한 뒤에 다시금 올라가고 있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 이슈가 좀 나왔죠. 코로나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로 제넥신이 장중에 또 10% 넘게 올라가기도 했고요. 펄어비스 빠지고요. CJ는 보합이고 SK머티리얼즈 소폭 상승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모두 다 내린다기보다 선별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 시장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부터 먼저 조금 여쭤볼까요?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네,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금요일 날 신풍제약이 이제 급락하는 걸 보고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좀 시장이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쪽 테마로 몰렸던 돈들이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되면서 특히 IT 섹터들 굉장히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뭐 SFA 반도체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와줬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이제 조정을 거치지 않고 굉장히 강하게 잘 버텨줬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뭐 양대축 제약 바이오와 IT 섹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봤었을 때 IT 섹터가 이제 받쳐준다 하면 시장은 급격하게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부분이 코로나 섹터가 전체적으로 치료제 섹터들이 조정이 나온다 하면 오늘 보셨다시피 이제 시젠이라든지 진단키트 관련 쪽으로 매기가 조금 돌아가는 그런 순환매가 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결코 지금 시장은 뭐 약세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전체적인 흐름은 강세장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 미국 증시 나스닥이 한 11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미국 증시가 보면 21선을 어제 살짝 이탈을 했었거든요. 이탈을 하고 양봉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도지에서 이제 상승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하락으로 한 번 더 밀었다가 움직일지를 지켜보셔야 되는데 추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오늘 장 내일 장 해서 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위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추세 꺾이기 전까지는 강세장이라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지수 보시는 것처럼 정고점 부근에 이제 저항대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뭐 급격하게 이렇게 돌파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현금 보유를 조금 늘리시다든지 아니면 신규 종목들 공략하실 때 비중 관리를 조금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코로나 확산세 그리고 미중무역 갈등이 계속적으로 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오늘 뭐 불매운동 관련해서도 좀 상승을 했고 뭐 그거는 이제 작년에 좀 많이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많이 반응을 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 수급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1,000억, 1,600억 정도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했지만 일단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잘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수급이 제약 바이오에서 이제 반대 방향 기존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을 좀 심리를 자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지수가 상승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 종목들을 자극시켜서 매수를 하게끔 했을까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속으시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현금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만 유독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건 사실상 문제가 굉장히 많고 하락에 대한 부분, 이런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아무리 길어도 한 보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현금 확보나 섹터군 그런 조정 또 어느 정도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기존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기존에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은 이제 미련을 버리세요. 네, 계속적으로 뭐 불구경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냥 떨어지네 그런 걸 보실 때가 아니고 다음에 이제 상승할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나오면 뭐 모든 종목들이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그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좀 발굴하시는데 좀 힘을 쓰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라갈 종목들은 추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누가 선점해서 먼저 잡고 준비하고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뭐 기존의 신풍제약이나 신일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놓치셨다면 그런 것들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시고 다른 종목들을 좀 발굴하는 그런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수를 좀 정리해 볼게요. 코스피가 어느 정도에 마감됐을까요? 0.79% 올라가면서 2217.86에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800선을 지켜줍니다. 0.81% 올라가면서 801.23, 800 다시 회복을 했고요. 자, 환율은 조금 조정이 나왔네요. 5원 44전이나 내리면서 1196원 10전 다시 11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전화 연결 또 바로 받아볼게요. 종목 상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빅텍. 네? 빅텍이요? 네. 네네. 빅텍 얼마에 사셨고 지금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7,250원에 샀고요. 네네. 비중 20%. 비중 20%요. 7,250원에 빅텍. 요건 이제 최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빅텍은 왜 매수를 하셨어요? 누가 지인이 추천해서 했어요. 네, 일단 포트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포트를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도하시고 바꾸는 게- 왜냐면은 기업의 가치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사시는 게 좋아요. 뭐 삼성전자 같은 거는 지금 5만 원에 뭔가 뭐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 핸드폰이 팔리고 있고 얘가 10만 원을 갈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빅텍이라는 건 방산주는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나거나 북한에서 뭘 건드리거나 뭐 저번에 전화 연결선 그런 사무소 폭파시켰듯이 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변동을 하잖아요. 단순히 그냥 기대감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그러니까 정확한 회사의 가치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런 이슈들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손이 좀 빠르세요? 아니요.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쭉 올랐다가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올랐는데 못 팔고. 그러니까요. 쭉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어려우실 거예요.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쫙 갔다가 그냥 팔고 나오거든요. 네. 왜냐면은 뭐 북한에서 뭘 그런 것들을 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장기화되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풀어줬다가 뭐 다시 그랬다가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냥 두진 않잖아요. 네. 일단은 투자를 하실 때는 뭐 지금 어차피 뭐 손실 구간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포트 교체를 좀 하시라라고 말씀드린 거고, 물론 차트상 기술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들어가셔도 괜찮은 자리예요. 다만 네. 제가 말씀드린 건 투자를 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기업의 가치에 의해서 좀 책정될 수 있는 그런 주가가 책정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매수를 하시면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무섭지 않잖아요. 지금 자리에서 얘가 6,000원에 가고 5,000원에 가고 4,000원에 갈 수도 있어요. 갑자기 문재인 나오고 김정은 나오고 만난다 그래서. 네. 그렇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불안하지 않으시겠어요? 쟤네 왜 화해를 해? 싸웠으면 좋겠어. 라고 하실 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뭐 기술적으로 보면 괜찮은 자리이지만 어느 정도 지금 매수 구간에 가깝기 때문에 포트를 좀 다른 쪽으로 뭐 반도체 관련을 보셔도 되고 좋은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일단 그런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팔아요, 그러면? 네, 일단은 뭐 덜어내시고 다른 종목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종목만 좀 짧게 갈게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간단히 들어볼까요? 저 신풍제약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15만 9천에 샀고 비중이 30% 정도 있습니다. 아유, 고점에 사셨는데. 의원님, 시간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짧고 임팩트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등은 한 번은 나와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차갑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네. 이틀 만에 지금 반토막 나셨잖아요. 그죠? 네. 예, 비중이 다행히 30%시니까 이번에 큰 교훈을 공부를 하셨다 생각을 하시고요. 내일 아마 한 15% 정도 더 빠질 가능성 열어두시고요. 예. 약 한 6만 원대 부근에서부터 돌림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동안 굉장히 강하게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한 번에 죽지는 않고 반등은 분명 강하게 한번 올려줄 겁니다. 그때 탈출 기회로 삼으셔가지고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저는 이 종목이 뭐 10만 원대까지 다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는 안 보이고요. 네. 분명히 9만 원 부근에서의 저항을 강하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종목 비중이 10%셨다면 제가 뭐 한 6만 원대에서 비중 20% 정도 추가하시고 뭐 손실폭을 더 줄일 수도 있었겠지만 비중 30%에 지금 거의 상따를 하시다가 지금 당하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손실 최소화하시기를 저희가 또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